이번 시간에는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6면입니다. 국토계획에 대하여 국토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존할 때에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을 여기서 국토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게 되면 최상위에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20년 단위로 여기서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년 2021년서부터는 제5차 종합계획이 2040년까지의 계획으로 마련된다는 얘기죠. 이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대략적인 것이 대강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곧 전체가 자세한 내용이 전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그것이 공지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종합계획 밑에 도종합계획이 있고 도종합계획 밑으로는 광역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도시계획이 나눠집니다. 도시계획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이 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과거에는 이 전 국토를 개발이냐 보존이냐 두 개의 축으로 나눠서 개발 중심으로 도시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개발을 전제로 한 도시 중심으로 도시를 규율하기를 위한 법이 바로 도시계획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다라고 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이다라고 하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전제로 하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비도시 지역은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규율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2003년도 돼가지고 이 두 개의 법을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여기서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법으로 합쳤습니다. 국토계획법의 정식 명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으로 바꾸면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국토계획이라고 하는 말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국토계획이라는 용어보다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국토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국토계획법 체계에서도 여전히 도시 중심의 개발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은 결국은 도시계획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인데 국토계획이라는 말보다는 도시계획이라는 말을 보다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의 종류로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 도시 이런 큰 광역권을 하나로 보아서 이 광역권에다가 광역계획권에다가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여러분 수도권 종합계획 이런 것을 살펴보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래가 도시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토계획법에서 두 법을 합치면서 이거를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광역시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이렇게 되겠죠. 포항시 도시계획, 천안시 도시계획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군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군으로 간다 의성군 계획
무슨 군 계획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토계획법에서는 군 단위의 비도시 지역도 모두 다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규율하고 있으나 이건 넌센스입니다. 참고로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도시는 시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군 단위는 사실상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라는 어려운 말로 써가지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이것을 모두 통합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도시 중심의 개발 원칙은 여전히 타당하다,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이거는 그 도시에 여기서 장기적인 발전 로드맵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으로서의 발전 방향을 여기서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따라서 대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직접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직접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얘기 이런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도시가, 우리 도시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중심지가지를 여기다 두고 부도심을 어디다 두고 발전축을 어디로 해나가겠다,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도시를 구상합니다. 이 도시를 구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구상도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직접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도시의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지침으로서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직접 국민을 구속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선언한 지침,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직접 국민을 구속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제가 어떤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가 만약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요런 종류의 건축물을 요런 크기로 자라 라고 규제하고 있죠. 법의 규제를 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땅이 내가 만약에 공업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공장지에 될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건물 짓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땅이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다라고 한다면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범주 내에서만 내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직접 국민을 구속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직접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시는 앞으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장기적인 로드맵,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니까. 그러나 투자자에게는요,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의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지역을 투자 대상으로 삼을 만한가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는 반드시 그 도시의 도시 기본계획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도시 기본 구상도를 살펴서 내가 이 도시에 과연 이 도시를 투자처로 삼을 만한가, 아니면 삼지 말아야 될 것인가, 삼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지 저쪽으로 갈 것인지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개별 필지, 개별 건축물, 개별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규율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불리하다면 어느 정도 불리한가, 불리하다라고 한다면 이 불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유리하다면 유리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살펴보고 나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인지 소극적으로 임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투자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직접적인 대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58페이지 보게 되면 가목에서부터 바목까지 있죠. 그 내용을 자, 첫 번째 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 그 다음 나목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구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용도구역제라고 얘기합니다. 용도구역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런 것들은 모두 개발을 제한하는 겁니다.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목에 있는 것을 개발 제한제 도시계획이다 이런 용어로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발 제한제 도시계획 또는 용도구역제 도시계획. 그 앞에 과목은 뭐예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또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은 이거는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용도지역지구제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용도지구제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반이 되는 시설, 중추적인 시설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가 형성되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도로, 철도,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광장, 공원 등의 이런 시설도 있어야 되고 기타 많은 도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을 이걸 도시계획시설이다라고 합니다. 그 앞에다가 기반시설 앞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했죠.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먼저 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를 정비한다. 도시를 정비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여기서 재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계획 이게 바로 정비사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이거는 이 도시에 있어서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게 바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여기 라목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고 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정비사업은 주로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관한 얘기고 이거는 뭐예요? 땅에 관한 계획이다 라고 하고 이것을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얘기를 한다. 택지를 조성하고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 마목에 보게 되면요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제일 구체적이고 범위가 작은 지구단위 계획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하고 이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 여기 어떤 지역을 여기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여기서 개발할 때 먼저 계획을 먼저 세워서 개발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계획적 개발이다라고 합니다. 계획적 개발의 원칙. 계획적 개발의 반대말은 뭘까요? 계획적 개발의 반대. 무계획적 개발? 비계획적 개발? 아니고요. 뭐예요? 계획적 개발의 반대말. 난개발이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개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거도 있고 여기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막 이렇게 도시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먼저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합니다. 대표적인 그 개발 계획이 뭐냐면은 가장 작은 범위의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막 이런 식으로 막 땅들도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길도 지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논밭, 임야, 대지 막 섞여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쪽을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개발할 지역을 이렇게 정해가서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그럼 여기다가 이쪽 지역을 개발하겠다 이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이 뭡니까? 아까 도시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하죠. 도시 계획시설. 그게 뭡니까? 도시를 이루는 근간이 뭐예요? 먼저 여기 도로를 이렇게 설치해야 되겠죠. 큰 도로, 메인 도로는 이렇게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외곽 도로는 이렇게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요렇게 도로를, 작은 도로를 또 요렇게 나누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외에 여기다가 공공시설 부지는 여기는 공공시설 부지가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주차장이 들어간다. 여기는 공원이 들어간다. 여기는 학교 용지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먼저 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각각의 필지를 나눕니다. 필지를 나눠서 요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필지를 요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눴을 때에 요거를 가구와 획지가 나눠집니다. 가구, 획지. 가구라고 하는 말은 일단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을 가구라고 부릅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요거는 요렇게 도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요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요 부분을 요걸 뭐라고 하는가? 가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블럭이다라고 합니다. 블럭으로. 그 다음에 요 안에 구체적인 개별 필지 있죠. 요 필지를 뭐라고 하는가? 획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로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땅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는 너는 이 땅 주겠다. 이런 이마를 갖고 있던 사람한테 너는 요 땅을 주겠다. 이런 답을 갖고 있던, 이런 전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너는 반대반대 땅으로 이런 걸 주겠다. 이런 땅 갖고 있던 사람 너는 여기에 상업용지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땅을 재분배한단 말입니다. 이런 절차를 뭐라고 하는가? 환지라고 얘기합니다. 환지를 통하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개발할 때는 먼저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투자하고자 할 때에 여기 그러면 가구와 블럭과 로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요걸 부를 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5블럭, 6블럭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건 어떻습니까? 1블럭, 2블럭, 3블럭에 1로또, 2로또, 3로또, 4로또 뭐예요? 요 땅은 뭡니까? 3블럭, 3로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임시지번입니다. 임시지번이 붙어가지고 여기가 모두 여기서 개발이 완성되고 나면 이게 정식지번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지구 지구단위 계획, 무슨 지구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거기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마목에 있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목의 마지막으로 최근에 생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있는데 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